중세시대 얘기 듣다 보면 왜 막 매 맞는 아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귀족 자제 대신 혼나는 평민 아이 같은 그런 설정들이요. 사실 여부 확인 이전에 있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였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언급만 한 문제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을 실제로 경험할 줄은 몰랐었죠. 모든 건 중간고사가 끝나고 전과목 메타장 및 담임 선생님의 짜증까지 끝났을 때였어요. 다른 반 친구가 오늘은 자기네 집에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친하게 지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달라졌어요. 그래봤자 바로 옆 반이라 매일같이 인사하며 지내긴 했지만요. 마침 걔네 엄마도 집에 없다고 들었어요. 대신 조금 놀고 있으려니까 걔 과외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과외 수업도 있으면서 뭔 배짱으로 저를 불렀는지는 몰랐는데 그 과외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첫인상으로는 그냥 학교 선배 같은 인상의 언니였는데 친구에게 미리 듣기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친구에게 들었던 내용을 빼고 보더라도 그 과외 선생님이 가지고 온 몽둥이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납작한 것이 맞으면 소리가 참 찰지게 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두툼한 것이 맞아서 따끔. 이런 걸 기대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여간 친구한테 듣기로 과외 선생님은 실수한 것 하나 가지고 몽둥이 들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대신 10대 단위로 모았다가 한 번에 몽둥이를 드신대요. 그날도 과외 선생님이 그 살벌한 몽둥이를 손에 쥔 채 저에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급하지 않으면 수업에 참관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친구가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순간 저는 어차피 나가려고 했으니 그냥 나갔으면 되었을 텐데 왜 그 과외 선생님의 수업 참관이라는 거에 끌렸나 몰라요. 아마 제 입장에서 수업 참관이라는 걸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하여간 갑작스런 친구의 과외 수업 참관이었지만 궁금해져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수업은 친구 방에서 했으니 저도 쫄래쫄래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과외 선생님이 제일 처음 한 게 친구의 시험지를 검사하는 거였어요. 아직 성적표가 정식으로 나오기 전이었지만 그 선생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중간중간 문제도 검사를 하시는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었어요. 나중에 전해들은 말이었는데 친구가 과외 선생님께 덜 혼나려고 문제지의 채점을 일부 속인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미 망친 시험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당장 혼날 적에 몇 대 덜 맞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다 한 번 걸려서 정말 오지게 혼이 났었대요. 너 같은 건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혼나봐야 한다면서 거실로 끌고 나갔었대요. 그러다 걔 엄마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겠지만 과외 선생님은 차라리 들키라는 심정으로 거실로 끌고 나가셨겠죠. 현관문을 등지고 엎드려 뻗쳐서 체벌을 당하는데 그렇게나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아무한테 들키지도 않았던 그때도 창피하다던 애가 왜 자기 과외 선생님 오시는 시간에 맞춰 저를 불렀는지는 몰라도 그 과외 선생님의 체벌은 살벌했어요. 검사를 다 끝낸 과외 선생님이 몽둥이를 꺼내들자 친구는 알아서 엎드려 뻗쳤어요. 선생님이 따로 말을 한 것도 아니지만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자세를 잡았어요. 과외 선생님이 나름 계산을 마치고 말한 대수가 40대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때는 틀린 개수대로 세었나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성적이 좀 올랐을 적에는 점수로 변환해서 때렸다니 성적이 나아졌어도 과외 선생님의 체벌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나 봐요. 하여간 친구는 자세를 칼같이 잡았던 것치곤 그리 잘 맞지 못했었어요. 5대도 맞기 전에 자세가 흔들린 건 기본이었고 10대 넘어가니 아예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선생님은 부위를 이동해가며 매질을 계속하셨어요. 걔가 가리는 부위를 피해가며 몽둥이질하는 것도 기술이다 싶었어요. 몇 대 맞는다고 했지 체벌 부위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니 가능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그 과외 선생님은 체벌에 정말 진심이셨어요. 한 대 한 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때리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과외 선생님이 숨을 몰아쉬는 게 들릴 정도였어요.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중세시대 매 맞는 아이는 저것보다 심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간혹 다큐로 나오는 매 맞는 아이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경우는 귀족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적에 몇 대 때리고 넘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돈 받고 받는 과외에서도 학생을 저렇게까지 취급하는데 귀족 수업에 매맞기 위해 끌려온 평민아이라면 지금보다 취급이 더 끔찍했겠죠. 그리고 매질이 끝난 다음에도 걔가 쉴 시간 같은 건 없었어요. 친구는 울먹거리면서도 재빨리 자기 자리에 앉았었고 과외 선생님도 숨을 몰아쉬시면서 펜을 드셨어요. 그 정도로까지 혼이 났으면 당장에 의자에 앉는 것부터가 무리일 텐데 걔는 아픈 티는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걔가 그렇게 인내심이 좋다거나 한 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과외 선생님이 그만큼 무서웠다는 말인지 아니면 앉지 않아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건지 꼭 참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과외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물론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손짓하면서 풀이 과정은 옆에서 같이 들으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손에 들려있는 게 펜이어서 저도 의자를 끌어당겨 제대로 앉았지 선생님 손에 몽둥이가 그대로 들려있었으면 저도 모르게 책상을 짚을 뻔했다니까요. 친구가 혼나는 걸 한번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었나 봐요.
제가 감히 선생님을 어떻게 평가하거나 할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 선생님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참 잘하셨던 것 같았어요. 제 친구가 저랑 성적이 비슷한 편이었는데 어쨌건 선생님 설명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꽤나 자주 이해하지 못한 설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라도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자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보다 선생님이 확인용 문제들로 체크한 게 더 크기는 했지만요. 어쨌거나 아무리 공부 싫어하는 제 친구도 이렇게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기는 했어요. 그리고 얼핏 수업이 끝나가는 분위기가 되어가자 그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우리 친구 성적도 잠시 확인해 주신다면서요. 말했지만 저와 친구의 성적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어요. 수준이 고만고만한 상태의 시험지를 다시 한번 검사하는 거니 속도도 빨랐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도 많이 혼나야 하는 성적인 건 알고 있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분위기가 좀 그래서 명확하게 대답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몽둥이를 다시 잡으시며 대답 똑바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대답 한번 잘못했다가 그걸로 맞을까봐 말꼬리를 질질 끌면서 얼버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 태도 때문에 내 성적이 이 꼬라지라는 거예요. 정말 가르치는 학생이었으면 너도 똑같이 엎드려 뻗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래도 오늘은 참관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맛배기 차원에서 딱 10대만 맞자고 하셨어요. 자기는 무조건 최소 10대부터 시작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너는 정식 학생이 아니니 엎드려 뻗칠 필요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상 짚고 서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업 참가는 그렇다 쳐도 제가 그 선생님께 혼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었어요. 그저 선생님이 엎드려 뻗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빨리 자세를 잡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생각이 한번 드니까 친구네 방에서 의자 옆으로 치우고 책상에 손 짚는 건 쉽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곁눈질로 봤는데 선생님은 이미 야구하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계셨어요. 친구가 왜 10대도 채 못 채우고 자세가 무너졌는지 알겠더라고요. 한 대 맞는 순간부터 머리에 이명음이 울리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선생님이 좀 봐주신 건지 저는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체벌이 끝났어요. 다 맞고 나서도 괜히 친구 집 놀러왔다 날벼락 맞았네. 가 아니라 내 성적이 많이 나쁘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과외 선생님의 체벌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스라이팅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물론 이것도 한참 지난 시점에서 생각해 이 정도였고 당시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과외 선생님은 그 와중에도 너도 정식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 하셨어요. 이걸 우리 엄마한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학원 선생님들께 따로 혼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었지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영업당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어요. 그것도 성적에 좀 관심 있다 하는 학생들의 경우 남의 집에 가서 체벌을 당하고도 자기 집에 가서 그 선생님께 과외를 시켜달라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거기까지 힘들어지면 버티지 못할까봐 엄마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은근히 저도 과외를 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고백하자면 저도 그 과외를 받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착각도 했었어요. 물론 이후로 거짓말처럼 그 친구의 성적이 제자리에서 멈춘 걸 보고 과외 신청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엔 우리도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소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마 친구들한테 들은 것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